2학년 2학기 파트는 도형 파트인데 처음에는 삼각형의 성질을 배우죠. 삼각형 두 가지만 배웁니다. 이등변과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일 때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그 등호 위주로 공부하게 되고 그때 특징을 배우게 되고 3단원, 3, 4단원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닮음인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좀 제일 학년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고 마지막 단원이 이제 확률 파트. 여기는 원래 고등부 확률은 어렵지만 중등부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 또 괜찮긴 한데 단원이 좀 닮음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기를 할 텐데 닮음을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학교 시험 어렵게 내겠다 하잖아요. 만약 이쪽에서 닮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시험 좀 어렵게 내야 되겠는데 라고 작정하시면 이거 굉장히 점수가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단원 자체도 어려운데 문제가 몇 개 어려운 게 출제가 되면 맞출 확률보다 못 맞출 확률이 이게 높아집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파트인데 거기다 문제 난이도까지 높여버리면 적당히 공부해서는 아마 점수 찾기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선생님들이 앞쪽에 있는 이 삼각형, 사각형의 중간고사 파트는 이쪽은 단원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단원의 특수성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난이도를 좀 높이고 반대로 여기 3단원, 4단원에 포함된 닮음이 들어가면 이때는 난이도는 그냥 평균을 유지하되 말했듯이 여기는 단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일반적으로 출제하면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간고사는 난이도를 높이시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꼭 해야 될 문제 위주로 잘 내시긴 해도 단원이 어려워서 원래 좀 시험이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말고사가 가끔은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시험이 널뛰기를 해요. 애들이 닮음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 조금은 평이하게 낼까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보다 쉽게 내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러면 애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닮음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상 또 풀면 생각보다 안 어려워서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기는 너무 쉽게 내면 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만 어렵게 한두 개를 낼까 했는데 그렇게 내면 애들이 갑자기 와 대박 어려워 이제 문제 이렇게 돼서 한 두세 개, 세네 개 손을 못 대거나 실제로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많아요. 풀이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매다가 시간만 질질 끌리고 점수대로 안 나오고 문제를 몇 개 못 풀고 그래서 점수가 막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난이도나 이런 것들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은 단원이 좀 그런 어려운 파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도형 파트, 삼각형, 사각형, 닮음, 마지막에는 확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단원들이 있으니까 중간고사는 말한 대로 단원은 별로 안 어렵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맞추려고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 고려해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부터 봅시다.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뜻을 모르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제대로 다시 배우는 건데 이등변 삼각형, 두 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보통 이등변 삼각형이라 말한다. 이건 정인 거고 그다음에 용어들 그랬을 때 두 변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만들어지는 두 변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을 보통 꼭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각, 꼭지각이라고 부르고 남아있는 두 개의 각을 밑각, 두 밑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 밑각이 만들어지는 변이 밑변이 처리가 되는 거겠죠. 용어는 좀 알아두시고 삼각형의 정의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성질이 중요한데 첫 번째 성질 당연히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라는 거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두 변 길이 같으면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질인데 두 밑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 두 번째 성질은 잘 모르는데 위에 자리에 꼭지각에 이게 꼭지각이죠.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그으면 밑변이 선분 BC가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2번 성질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위에 있는 꼭지각을 이등분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등분해서 내려와요. 그럼 첫 번째, 이 꼭지각이 이등분 됐습니다. 1번. 그러면 결과는 밑변이 수직으로 만나며 2번. 그 밑변 길이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3번.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1번을 이등변 삼각형에서 1번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2번, 3번이 성립하듯이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2번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1번, 3번이 저절로 성립합니다. 혹은 3번이 성립하잖아요? 2번, 1번이 저절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봐드릴게요.
1번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지각을 2등분 했어요. 그럼 여기 몇 도로 만난다는 얘기죠? 90도로 만난다는 얘기고 이변 길이가 5면 이변 길이도 5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2번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90도로 만난다고 문제에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5가 되면 이 길이도 5가 되고 이 각이 30도면 이 각도 3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이등변을 그렸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선이 내려왔는데 이게 각이 나눠진 건지 이 90으로 만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변 길이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번이 성립했다는 얘기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선이 내려왔는데 밑변이 반으로 나눠졌네? 아, 그럼 여기는 90도. 이 각은 서로 같은 각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 세 개는 삼총사라 하나 성립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성립한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증명 과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빈칸은 여러분이 좀 메꾸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귀찮아서 절대로 귀찮아서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증명 관련된 문제들 왜 도대체 이등변 삼각형은 1번 성질 왜 두 밑각 크기가 서로 같은가요? 그리고 2번 왜 위에 있는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이 수직 2등분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을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빈칸에 이제 순서에 맞춰서 빈칸 채우면서 아 이게 합동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 이게 만약 좀 중간 과정이 어려우면 좀 해드리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동을 이용해서 간단히 증명하는 내용이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합동 증명하는 과정은 아직 여러분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 내가 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풀려면 네.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각이 A, 이 각이 B, 이 각을 X라고 한다면 이 X는 누구 더하기 누구? A 더하기 B. 삼각형의 외곽성질, 삼각형 한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이 합과 같다. 이런 걸 배우셨잖아요. 그 내용을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제도 이변 길이 같고 다시 이변 길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 X잖아? 이등변이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X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EX. 좀 전에 얘기했던 외곽성질. 이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인 X와 X를 더한 2X랑 같아진다. 그럼 얘가 2X면 여기는 2X가 되죠. 이게 이등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각은? 3X. 왜? 요 삼각형에 이거 뭐가 되죠? 외곽이 되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 얘랑 더한 X 더하기 2X 3X가 된다. 이 각의 몇 배? 3배. 이 각의 3분의 1배.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문제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그랬죠 아까? 많이 어렵지 않죠? 말했잖아요. 처음 기본적인 이등변이죠. 꼭지각을 뭐 했다고요? 2등분 했네요. 꼭지각을 2등분하면 당연히 1번이 성립하면 2번, 3번이 저절로 성립한다. 2번, 3번이 뭐예요? 꼭지각 2등분선이 밑변과 만날 때는 90도로 만나며 밑변은 2등분 된다. 그 내용. 이렇게 됐죠. 꼭지가 2등분 됐네요. 2등변인데 그럼 만나는 각도는 90도가 되며 밑변이 2등분되다. 얘가 5면 얘도 5 합쳐서 10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거죠. 초반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도 이건 반대 개념인데 앞쪽에 우리가 이랬었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얘랑 서로 같으면 뭐가 성립했죠?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됐죠? 이번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두 밑각의 서로 크기가 같다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 구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당연하다. 어차피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말이라는 게 원래 항상 그렇지 않아.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이등변이면 두 밑각 같으니까 당연히 두 밑각 같으면 이등변. 이리 가는 게 참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야. 2의 약수 1, 2는 4의 약수 1, 2, 4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반대는 맞아? 아니요. 아니잖아. 4의 약수는 2의 약수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문장 중에 한쪽 방향이 참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이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명제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구조죠. 이등변이면 두 밑각 크기가 서로 같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데 반대가 무조건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조건은 참이 됩니다. 그 참이 되는 조건을 아마 밑에 또 이렇게 증명해서 말하고 있죠. 왜 참이 되는지, 왜 두 밑각 같으면 이 삼각형을 이등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여기 간단한 증명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 3-2번은 해석했습니다. 자,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자, 저 각도 구하고 그 다음에 AD 길이도 구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다고 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등변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36도네요. 그럼 180에서 36을 빼면 144도 나오고 걔를 2를 나누게 되면 이거 하나가 72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론 당연히 얘도 72도가 되겠죠. 근데 얘는 72도를 반 나눴으니까 다시 반 나눴다 뜻이잖아요. 36, 36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가 되죠? 이게 다 72도가 돼요. 뭐 삼각형 외곽을 써도 되고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이 삼각형이 뭐가 되나요? 이등변이 돼요. 두 밑각 크기가 서로 같아졌네요. 이등변. 그럼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럼 이게 6이면 여기도 6이 될 텐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죠? 이것도 이등변이에요. 왜죠? 36도, 36도. 두 밑각 같나요? 그럼 다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변별이는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풀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네. 직각삼각형을 합니다. 직각삼각형 역시 모르지는 않죠?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몰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각삼각형에서 기존에 여러분이 잘 신경 안 썼던 부분을 이번 파트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직각을 가지고 있죠? 직각?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직각 90도라는 뜻이죠? 근데 직각이 바라보는 변 있잖아요. 이 직각이 바라보는 변, 이 변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죠. 근데 모양상 약간 얘가 비스듬히 누워있다 보니까 얘가 전문 용어가 있어요.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변이라는 뜻으로 빗변이라고 부르고. 됐죠? 용어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 보면 기존에 몇 가지 합동 조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 가지. SSS, SAS, ASA. 일반적으로 삼각형 합동 조건이 세 가지죠. 네. 근데 직각삼각형일 때는 추가로 두 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이 삼각형 세 개 합동 조건 말고도 특별히 두 개의 합동 조건을 더 갖게 됩니다. 그 하나가 RHA가 되고 하나는 RHS라는 합동이 있어요. 직각일 때만 쓰는. 그러니까 직각이 아니면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럼 R이 뭡니까? 그러면 R은 직각을 대신해서 쓰는 기호가 되고 H는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이 있죠. 빗변기를 뜻하게 되며 당연히 A는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예각. 왜 예각인가요? 180에서 90 빼면 90 남잖아. 그 92개를 나머지 두 개 각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S는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한 변. 그래서 RH에다가 두 직각삼각형이 직각과 빗변 길이 서로 같음이 증명이 됐어요.
나머지 한 각이 서로 같으면 RHA가 되고 나머지 한 변이 같아지면 RHS가 성립합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왜 이게 합동이 되는지는 또 역시나 증명이 밑에 있을 테니까 요 두 개 잘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우리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의 1번 문제.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직각삼각형의 서로 합동인 것을 찾고 이제 합동 기호를 쓰시오. 그리고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자, 봅시다. 얘랑 삼각형 ABC랑 근데 삼각형 ABC를 보니까 일단 90이 보이죠? 90 바라보는 변인 5가 보이고 나머지 한 변 3인데 90 직각 빗변 H 나머지 한 변. 혹시 저런 구조랑 비슷한 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얘네 둘이가 이렇게 짝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짝이 되는 겁니까? 저기 있는 각 B랑 여기는 각 G가 서로 90도랑 같고 그럼 저기 있는 선분 AC 길이와 여기는 선분 HI 길이가 빗변 길이 5로 서로 같아지고 나머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GI 길이가 3으로 서로 같아졌죠. 그래서 90도 R 빗변 길이 H 나머지 한 변 S 합동 조건. 근데 이름을 써도 되잖아요. 보통 합동은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삼각형 ABC 순으로 보세요. ABC A 3과 5가 끼고 있는 변 90 나머지 한 각. 그럼 3과 5가 끼고 있는 변 삼각형 I 90 G 나머지 한 각 H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은 RHS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DEF와 합동일 게 있나요? 90 빗변 8 나머지 한 각 50 90 빗변 7 얘는 일단 후보가 아니죠. 90 빗변 8 비슷한데? 나머지 한 각 50 아예 아닌가 봐. 아니지. 한 각 50이면 나머지 한 각이 뭐예요? 40도잖아요. 같네요. 90 그렇죠? 요렇게 두 개 합동이죠. 합동 조건은 각 F랑 각 M이 90도로 같으며 그다음에 선분 ED 선분 NO 얘가 8로 서로 같고 그다음에 각 E와 각 O가 40도로 서로 같기 때문에 무슨 합동? RHA가 성립하죠. 직각, 빗변, 나머지 한 각. 삼각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이름은 삼각형 DEF. 이쪽을 썼다면 이쪽을 맞췄어야 되죠? DEF면 50, 40, 90순이에요. 그럼 50, 40, 90순이니까 삼각형 NO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나요? 알겠니, NOM? 알겠니, NOM? 네. 알겠냐고, NOM. 알겠죠? 네. 자, 또 있나요? 또 있네요. 또 있나요? 또 있죠. 이렇게도 네 합동이죠. 이건 또 무슨 합동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합동이 아니죠. 잘못 봤어요. 합동이 아닙니다. 90도를 끼고 있는 양변이 4와 7이잖아요. 얘는 90도를 끼고 있는 양변이 4, 이게 7일 리가 없지. 얘가 7이 되면 얘랑 그냥 같다는 뜻인데 빗변이 제일 길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7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합동이 될 리가 없는 삼각형들이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헷갈리는데 90, 여기 4, 여기 5 이쪽도 뭐 이렇게 돼서 90, 여기 5, 여기 4 두 삼각형이 합동이냐 합동이 아니냐 물어보면 자꾸 RH를 배우다 보니까 직각 나왔는데 빗변이 셈 없는데요? 빗변 없으면 합동 아니지 않나요? 이건 무슨 합동이에요? S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도 일반 삼각형 합동 조건이 적용이 돼. 다만 그거 말고 혹시 추가로 두 개가 더 있다는 것 뿐이지 이거 두 개를 알고 나서는 앞에 있는 세 개를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참고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봅시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건 뭐냐면 이건 그림을 좀 따로 그림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림에서 설명해 이해하기 편하니까 각이라는 거는 중1 때 배웠죠.
평면위는 이미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을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얘는 각이 아니고 각의 크기입니다. 저 각의 크기를 만약 내가 이렇게 2등분하는 선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 각이 몇 도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각을 이렇게 2등분하는 선분이 있다. 이 각 자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이 각과 이 각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반으로 나누는 선분을 우리가 보통 각의 2등분선이라고 불러요. 각의 2등분선. 그럼 각의 2등분선은 선이니까 그 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 각의 2등분선 위에는 점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각의 2등분선 위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요. 아무데나. 점을 찍고 이쪽 반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점과 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거리가 아니죠? 이것도 거리가 아니죠? 거리는 수직으로 만날 때 보통 우리가 이걸 거리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 민준 씨 여기 있는 쪽까지 거리를 재라면 몇 도로 만나도록? 이렇게 90도로 만나도록 그었을 때가 거리가 되죠. 다시 이 점에서 이쪽 반직선까지 거리를 재라면 이렇게 내려와서 수직으로 만날 때 거리가 됩니다. 근데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두 반직선까지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왜? 이게 좀 전에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각의 꼭점을 O라 부르고 이 점을 A라 부르고 이 점을 B라 부르고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럼 삼각형 OAP랑 삼각형 OBP가 합동이 돼요. 이 합동 조건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직각삼각의 합동 조건이 쓰인다는 거죠. 무슨 합동이죠? R, H, A가 됩니다. 왜요? 보면 일단 첫 번째 각 OAP랑 각 OBP는 몇 도죠? 90도. 그러면 이 점에서 거리를 쟀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 각 선분 OP는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변이에요. 그럼 공통변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편 길이 같을 수밖에 없는 두 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 AOP의 크기와 각 BOP의 크기는 같아요. 왜? 처음부터 각의 2등분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었기 때문에 각이 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썼더니 90도 R, 빗변 길이 같네 H, 나머지 한 각이 같네 A, RHA가 성립해요.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이거 써놨죠? 이렇게 두 개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RHA가 성립합니다. 그럼에 따라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 길이는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의 2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두 반직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밖에 안 잡고 여기서 잡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선 내리고 수선만 내린다면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쪽 이렇게 수선 내린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단 이렇게 같은 건 아니죠. 얘네들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그으면 각각 그 변 길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성립하는 조건은 이 조건 때문에 늘 그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들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합동 조건 가지고 푸는 거라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네. 자, 지금 7번 아니요, 잠깐만요. 대신 이민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쪽이 아니고요, 이민준 선생님, 이쪽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뒤에 펜이. 네, 거기입니다. 일단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은이가 안 보여요. 네. 일단 여기가 직사각형이었나? 그쵸?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보조를 그려가지고 네.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여기도 직각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길이도 같아지죠. 왜 같아지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등분선의 성질이 R. 이등분이 왜 들어요? 직각삼각형에 이등분의 성질.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네, 그쵸. H. RH. 아니, 저희 아니었네. 저번 이거 저희. 취소 한번. 저번 진짜 예뻐. RHS. 네, 그쵸. 틀렸습니다. A. 왜 A입니까? 아, 맞다. 이게 각이었지. 그 뭐냐. A가 이제 길이잖아요. A가 길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변의 길이. 죄송한데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 잘못 초빙한 것 같아요. 아, 실력이 있다고 초빙했는데 밑변이었나? 네, 사기꾼이네요 보니까. 나와주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건방을 떨더니 시강 해보니까 개판이네요. 그, 변 이름이 뭐였죠? 밑변? 꺼져! 아니. 그래서 꺼지라고! 그래서 센 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사과 말씀. 공식적으로 강한 수학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람의 선별하는 과정, 특히 선생님을 선별하는 과정에 이렇게 실력 없이 입만 나불거리는 네, 그런 강사님을 다시 뽑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이 문제는 닥치시라고요. 자, 이 문제는 아까 말한 데 핵심이 보조선을 긋는 거죠. 이게 아까 물론 민준이가 그 알고는 있어.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굳이 뭐 선생님 꼬투리를 잡자면 아까 꼬투리를 잡은 건데 이게 만약 서술형이라면 민준이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아직도 민준이가 약한 게 뭐냐면 설명하는 과정, 자기가 쓰면서 설명하는 과정에 정확히 용어 정리라든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상태로 여전히 이제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감은 좋은데 얘가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쟤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한테 얘기하잖아. 항상 넌 이거야. 이 단어 알아요? 사상누가 무슨 말이에요? 사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모래, 상, 위, 누각이 뭔지 알죠? 누가? 그럼 누각이라는 게 그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 모래에 넣는 거. 모래 위에다 건물 짓는 거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거지. 멋져 보이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모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이게 다 쓸려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경우는 보통 이게 사상누각이라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초 없는 사람들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민준이는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서 민준이를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민준이뿐 아니라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지금 민준이만 나와 설명했지 나머지 사람들도 혹시 답이 맞췄다 하더라도 나와 설명해봐 그러면 본인이 아는 걸 제대로 설명 못하거나 아니면 민준이랑 비슷하게 이게 사인 건 알겠는데 왜 사이고 이게 왜 어떻게 되는 중간 과정을 정확히 설명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풀었고 답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아니래요. 점 뒤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푸는 거거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삼각형 세 변 중에 어느 한 거에 밑변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 식의 구조, 이 문제 구조상 밑변을 선분 AC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높이는 AC가 바라보는 꼭점 D에서 AC까지 수직의 길이가 필요하고 여기를 만나는 교점을 H라 한다면 선분 DH가 높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선분 AC 13 곱하기 선분 DH를 구하는 과정에 우리가 오늘 배우셨던 뭐가 쓰이는 거죠? 직각삼각의 합동 조건이 쓰이는 겁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죠? 합동인데 합동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직각이 있고 R 그 다음에 빗변 길이가 선분 AD가 두 삼각의 공통변이며 나머지 한 각이 서로 같다는 게 문제 조건에 부여되어 있었죠. 그래서 RH A 합동이 성립합니다. 그럼에 따라 합동인 변의 BD의 길이와 그 다음에 DH 길이가 서로 같아서 이 DH를 뭐로 변환하는 거죠? BD 길이로 변환한 겁니다.
근데 BD 길이가 4임을 알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면 26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17페이지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프린트 따로 드린 거 있죠? 그거 어느 정도 푸셨어요? 분량을 보면 몇 퍼센트 푸셨나요? 근데 그 쌤만 하는 쌤 말고 아까 따로 하나 더 드렸잖아요. 찢어질 뻔. 네 책상에 올려져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네 책상에 올려가 있었어. 프린트가. 그쵸. 그거 한 몇 퍼센트 풀어져 있나요, 지금? 각자. 효님 몇 퍼센트 풀어져 있나요? 반 조금 안 돼. 반 조금 안 되게? 좀 비슷하게? 저한 56번까지. 56.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과제는 좀 전에 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목요일까지 마무리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쌤과 이 프린트를 마무리해 오시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가서